국방부는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관과 연계해 추진된 회의에서는 산불 대비태세 점검과 산불 저감 방안 등 적시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육군 7 보병사단이 지난 10일 강원도 화천군 가래골 훈련장에서 통합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여단 이하 포병대에 최근 전력화된 K105A원과 기존의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국방부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선제적인 산불 예방 방안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화된 산불 발생 현황과 기상 전망을 바탕으로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군 사격장과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의 산불 대비 방안도 공유하며 각 부대가 실천해야 할 분야별 점검 과제를 함께 보완했습니다. 육군 7사단이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통합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최근 전력화된 차륜형 자주포, 풍익도 나서 중부전선의 결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가래골 훈련장.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K9 자주포가 포신을 올리고 K105A1 차륜형 박격포 풍익도 사선에 자리를 잡습니다. 준비! 지난 10일 육군 7사단의 통합 포탄 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장병 100여 명과 K9 자주포 6문, K105A1 차륜형 자주포 12문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여단 이하 포병대에 최근 전력화된 K105A1의 첫 사격에는 그간 장병들이 다져온 사격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부대는 차륜형 자주포의 첫 포탄 사격에 대비해 육군 포병학교 전문교관으로부터 장비 운영과 정비 교육 등을 받았으며 이후 직책별 임무 수행 절차와 전술 훈련으로 사격수를 다졌습니다. 포병대 창설 이후 첫 포탄 사격인데 추운 날씨에 포병대 장병들이 많은 노력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초탄을 명중하겠다는 마음으로 훈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와 함께 기존 K9 자주포 역시 빛났습니다. K9 자주포가 3발의 포탄을 쏘아 올린 시간은 불과 18초. 부대는 혹한 속 자주포의 급속 사격을 선보이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사격 절차 연습과 장비 기동 훈련 등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화포의 열기로 혹한기의 냉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적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결전태세 확립을 위해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겨울 바람을 극복하고 거친 산악에서도 빈틈없는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대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편 이날 훈련에는 김진호 사단장도 현장을 찾아 동참하며 중부전선의 결전태세 확립을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특수작전을 위한 해군 최정예 전력, 해군 작전사령부 특수전전단 UDTC 요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40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조심스레 발을 뗍니다. 영하권 추운 날씨 속 얼어붙은 수풀을 헤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대열을 갖춘 채 사방을 두루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을 오르내리지만 흐트러지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저격수와 관측수도 후방에서 이들을 엄호하며 신속 정확한 산악기동에 힘을 싣습니다. 엄호 중 길리슈트도 착용하고 은거지를 비롯한 은엄폐물도 활용합니다. 산악뿐 아니라 설상에서의 기동도 문제없습니다. 단독군장 차림의 요원들이 손에는 개인 화기를 들고 발에는 스키를 착용한 채 설원을 가로지릅니다. 스키 실력은 수준급. A형부터 지그재그형까지 상황에 따라 여러 대형을 선보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펼쳐진 해군 특수전전단 혹한기 훈련.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밤낮으로 계속된 이번 훈련에는 장병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 중 설산 곳곳을 누비며 정신력과 체력은 물론 동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갔습니다. 해군 특수전천단 UDT-실 대원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사나이! 부대는 앞으로도 극한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고강도, 고난도의 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해병대 1사단 71대대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산악훈련을 실시하며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산악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의 신속한 퇴례 동작. 진행되는 훈련에 앞서 장병들이 강인한 체력과 부상 방지를 위해 PT 체조를 실시하는 이곳은 포항 벼감지 산악훈련장. 장병들의 기본적인 산악작전 수행 능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악대대원으로서 전장에서 필요한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훈련은 산악작전의 기본 훈련 모델인 레펠, 패스트로프, 암벽 등반, 도하 등 훈련을 순환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네스, 카라비너를 착용하고 팔자 하강기를 손에 든 후 교장에 구호를 외치며 뛰어 올라가는 장병들. 열맞춰 대기 후 본인 순서가 되면 교관 지시에 맞춰 안전수칙을 지키며 로프를 하네스에 연결한 후 레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우렁찬 보고를 하고 교관의 지시에 맞춰 레펠을 실시합니다. 고된 훈련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장병들. 이번 23-1차 산악기초훈련은 과거 6.25 전사와 연계한 단계적인 산악훈련으로 상작전에 필요한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과 굳건한 결전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결전태세 확립을 위해 해병대 임무형 훈련인 산악훈련으로 실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산악대원으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전장에 필요한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정예 산악 요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산악기초 훈련을 마치는 대로 해병대 항공단과 함께 훈련을 하며 전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습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 일대에선 실제 헬기 패스트로프 등 다양한 훈련 과제로 구성된 상륙작전, 산악지역 공격작전 훈련을 통해 산악대대로서 상륙작전에 필요한 필수 과제를 완벽히 배양할 예정입니다. 부대는 언제 어디든 즉각 투입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기 전술을 계속 연마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공군 검찰단이 인공지능 기술을 군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훈 공군 검찰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그 인공지능 기술이 수사에 도입된 것은 국내 수사기관 중 처음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고 앞으로 언제부터 수사에 활용될 계획입니까? 네, 작년 1월 공군 검찰단이 창설되고 제가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어떻게든 장병들이 우리 공군 검찰단을 신뢰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AI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 후 관련 서적, 국방부 주관 AI 리더스 교육 등을 통해 무조건 이건 공군 검찰 업무에 적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 우려 등이 없지 않았지만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미래기획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스템 개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수사에 활용됩니까? 음주운전처럼 그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건에는 활용도가 좀 더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AI가 군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AI가 이를 확인, 점검하는 일종의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 사건에서의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 유예 여부 판단, 적정한 약식 명령 청구액 등을 AI가 군 검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 검사의 결정을 AI가 지원하는 것 말고도 음주운전과 같이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사건에서 AI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시스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라는 것이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네, 사실 공군 검찰단은 그동안 혁신적이고 그리고 선진적인 수사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 왔죠.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1, 2, 3 원칙입니다. 한 달 내에 모든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2달 내에, 복잡한 사건도 3달 내에 처리하자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작년에 공군검찰단에 확립한 결과 작년 공군 사건의 96%가 모두 3개월 이내에 처리되었고 한 사건당 평균 처리 일수도 35.9일로 최근 3년 대비 45%가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군 검사의 유선 설명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간략한 사항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부터는 사건 접수와 처분 시 등 최소 2회 이상 군 검사,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 즉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설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자 통지 절차가 다분히 수사기관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사건 당사자이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방식을 전환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이 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과학수사 기법 앞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목표와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정의를 향한 혁신과 선진, 정의 공군 검찰단이 바로 공군 검찰단의 비전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군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또 혁신해서 민간과 경쟁하며 오히려 민간을 선도하는 가장 선진적인 수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더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장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장병에게 최선의 검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심리로 장병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훈 공군 검찰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교도소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낙엽 수거 기계를 제작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부지 넓이가 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군교도소는 가을과 겨울에 떨어지는 낙엽이 많아 이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국군교도소 직업훈련과 류창현 주무관과 박지훈 주무관은 군장병의 피로는 줄이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내부 물자와 기술력을 활용해 낙엽 수거 기계를 제작했습니다. 3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한 낙엽 수거 기계를 차량에 탑재해 활용하면서 낙엽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낙엽 청소 차량의 구매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월 1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기갑여단에서 근무 중인 이무진 전수홍 상사가 최근 100번째 헌혈을 달성해 명예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5km 뜀걸음과 수영 등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이룬 성과로 헌혈은 위국 헌신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3사단 백골포병여단 선돌포병대대 수송부가 무사고 10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휘관과 운행 책임자, 운전병 등 모든 장병들이 기본과 원칙을 성실하게 수행하자는 신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질의응답형 안전교육 등을 지속하며 이룬 성과입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자매 결연을 맺은 전남 안도군에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장보고함장 상장과 함께 50만 원씩 전달됐으며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봉사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는 인근 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환경 미화와 악기 연주 지도를 하며 대민 지원을 펼쳤고 공군 2미사일 방어여단 장병들은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기수단을 하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당분간 강한 한파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년 이맘때 정도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곳곳 오늘 오후부터 눈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너울성 파도 역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등이 3에서 8cm, 많은 곳은 강원 영동에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이 돼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에는 지역에 따라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강릉이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원주가 5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특히 지진은 인간이 대비하기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 만큼 위력이 있고 도시일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구조의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 속에 지금도 기적 같은 극적인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치닫는 이 순간.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견 토백이가 붕대 투혼을 펼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구조대원들이 치열하게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튀르키예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